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챕터 3의 3장입니다. 아마 지금 이 3장 동영상을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은 1, 2장을 듣고 포기하지 않고 오셨으리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오히려 전해야 될 것 같은, 네, 그래도 한번 버텨보자, 그죠? 문법 공부 한번 이번 동영상으로 버텨보자 라는 의지로 여기 오셨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오케이, 자 그러면 3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는 토픽이 pronoun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 텍스트에서 뭘 다뤄야 될지 한 문장 분석하면서 문법이 grammatical 하거나 acceptable 하려면 적어도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그 모습은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한 센텐스의 모습이 달라지면 전체적으로 의미도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제가 챕터 1을 설명드렸습니다. 챕터 2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건 말고, 그죠? 각각 문장의 요소들이 기여하는 의미 말고, 그 다음에 그 센텐스, 특정한 프레이즈나 센텐스가 또 그 의미를, 그 센텐스의 의미를 더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구문들을 우리가 자동사 위주로 포커스를 두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챕터 3부터 아마 마지막 23장 정도, 우리 이제 한 20장 정도가 더 남아있는데, 챕터 20개 정도의 챕터가 남아있는데, 그 20개 챕터 동안에는 챕터 1에서 설명했던 각각 구성 요소, 한 문장을 이루고 있는 그 한 문장이 well-formed sentence를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요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그 센텐스의 well-formed sentence를 만드는데 각각 기여하는데, 그 하나하나 요소들의, 그죠? 요소들을 우리가 이름을 부여했었죠. 캐테고리라고, 품사라는 이름을 캐테고리라고 큰 범주의 이름을 주어서 각각 캐테고리 속에 적어도 8가지 이상의 섭 캐테고리가 서브 캐테고리의 이름을 우리가 부여를 했습니다. 그죠? 품사 적어도 8개. 그 각각 요소들, 하나하나 요소들의 세부적인 모습, 그죠? 세부적인 모습, 너는 각각 요소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생길 수가 있는지, 너는 어떻게 하면 well-formed고 어떻게 하면 ill-formed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 그런 것들을 챕터 3부터는 상세히 우리가 알아볼 텐데, 챕터 3 시작점으로 이제 pronoun이라는 거 주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pronoun입니다. 자, pronoun은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보면 pronoun은 한국말, 이게 영어가 가지고 있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말고 우리나라 언어하고 굉장히 차이점이 있는 그런 문법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는 프로나운을 영어만큼, 제가 직관적으로 저희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영어만큼 그렇게 다양하게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가, 그녀가, 뭐 그녀를 조금 닭살이죠. 그죠? 그런 것보다 우리는 그 직접 그 고유명사 같은 것들을 오히려 반복해서 쓰려는 경향이 더 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그래서 이 영어의 프로나운을 이해하기가, 우리 한국말하고 이제 많이 다르니까 이해하기가 한국 사람으로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핸드아웃에 나와 있는 프로나운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프로나운은 자, 얘가 우리가 categorize, 이거 한 문장의 한 constituent죠. 구성 요소일 텐데, element일 텐데, 그 각 엘리먼트 중에서 내가 프로나운이라면 얘는 우리가 8개의 캐테고리 속에 속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굳이 8개 속에서 그 서브타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러분 눈으로 보시겠지만 뭔가 하면 나운의 캐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죠. 그죠? 나운. 그래서 프로나운이라는 것은 누구의 서브타입인가 하면 나운의 서브타입이라는 건 여러분 너무 잘 아세요.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프로입니다. 그죠? 프로라는 영어에는 이상하게 프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영어에는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proform word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proform word. 자, proform word
가 있다라는 얘기는, 자, 프로라는 얘기는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대신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대신한다라는 말인데, 누구를 대신하냐면 명사를 대신한다라는 거 이제 대명사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이걸 쓴 건 아니고, 우리 프로 폼 중에서는 캐테고리가 나운만 그러면 대명사가 있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프로 폼의 영어에는 각 캐테고리가 다 있습니다. 프로 나운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프로 verb가 있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pro adjective가 있고, 그 다음에 pro adverb 있고, pro preposition이 있는 건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뭐 있을 수 possibility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적어도 이 네 가지 정도의 pro form, pro category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pronoun입니다. 그죠? pronoun이라는 거. 그래서 pronoun은 다른 form보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죠. 그죠?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거고, proverb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뭔가 하면 동사, 이거는 명사를 대신하는 건데 동사를 대신하는 거죠. 그죠? 대신한다라는 것보다도 앞에 동사를 물론 대신하는데 받는다라는 거, 앞에 동사가 있을 때만, 그죠? 있어서 의미를 다 받아올 수 있을 때, 그죠? 받아올 수 있을 때 우리가 그걸 proverb, pronoun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 proform은 뭔가 하면 자기 자신 가지고 그 전체 의미를 우리가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죠?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proform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많죠. 조동사 같은 경우, 그죠? can, he, 그죠? can이나 뭐 조동사 같은 경우가 많이 여기 속하고, 그 다음에 두 동사, 그죠? 조동사도 이제, proverb form으로 써 있을 때는 많은 경우가 이제, 옥수로도 쓰이고, 그죠? 옥수로도 쓰이고, main verb로서 두가 이제 proverb로 쓰이고, pro adjective는 예를 들면 so, 그죠? so big, 그죠? so big 할 때, 그거는 이제 부사지만, so가, 그죠? 앞에서 얘기했던 거, 와 아울러서 그렇다라고, 그죠? That was so, 그죠? That was so.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ro adverb도, 예를 들면 이제, pro adverb는 뭐가 있냐면,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pro adverb, 예를 들면, that way, 그죠? adverb, that way. 이건 조금, 얘가 조금, 그런데 어쨌든 way가 이상하게 adverb로 많이 쓰이죠. 그죠? 그래서 that이랑 같이 combine 돼서 that way 그러면 앞에서 했던 방식으로, 그죠? 이렇게, 그죠? 그런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adjective, adverb, 여기, 다른 형태, 물론 이거 하나만 있다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이게 이제 proform입니다. 영어에서 사용하는 proform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pronoun, 다른 타입하고는 달리 pronoun이 굉장히 종류가 많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pronoun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죠? 우리가 뭐 personal pronoun, 그죠? personal pronoun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reflexive pronoun, 그죠? 제기대명사라는 거, 인칭대명사, 제기대명사, 그 다음에 reciprocal, 상호대명사, 그죠? 상호대명사, 서로 간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이렇게 더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여기가 pronoun이 다른 캐테고리보다 proform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더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활동하는데, 다양한 이유는 뭔가요? 거기에 제약이 더 많다 그런 얘기죠. 그죠? 얘네는 제약이 별로 없다라는 뜻이에요. 걔 하나면 이제 다 받아들이기, 앞에 있는 거 다 받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대라는 얘기는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을 다 미닝을 다 받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앞에 있는 애들의 미닝을 내가 다 받겠다. 제가 pronoun, 퍼스널 pronoun 같은 경우는 뭐 있나요? he, I, 여러 가지 블라블라블라 되게 많은데, 이것만 가지고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요. 그죠? 누군지, 그죠? he가 누군지, he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사람들의 반이라고 우리 그냥 가정합시다. 반은 다 he가 될 테니까, 그죠? 사실 he 그러면 앞에 받는 거, 우리가 굳이 표현을 하자면 셋으로 표현해 봅시다. he가 누군지, 이게 월드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1번부터 쭉쭉쭉 2번 사람, 3번 사람, 어쩌고 무한대까지, 그죠? 무한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countless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he라는 것이 우리가 그 중에서
아무나 하나, 그죠? 또는 아니면 지칭하는 누구나 하나, 이렇게 다양하게 의미가 쓰일 수 있는 게 이제 프로폼인데, 그래서 프로폼들은 자기 단어만 가지고는 걔가 정확하게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어떤 액션을 이야기하는지, 어떤 특징을 이야기하는지, 어떤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지를 잘 포착하기가 힘드는데, 걔의 full meaning은 어디 가서 오더라? full meaning을 얻는 그런, 그죠? 걔 full meaning을 얻는 그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얘네들의 공통점 뭔가 하면 앞에 뭔가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앞에 있는 요소라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면 프로폼은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엔티시던트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로폼이라는 것은 엔티시던트 선행사라는 거죠. 그죠? 선행사라는 건 앞에 있는 어떤 요소, 그죠? 요소가 왜 있어야 되냐면 걔한테 뭘 얻어와야 돼요? 풀 미닝을 얻어와야 내가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프레딕할 수 있을 때 쓰는 게 프로폼의 다양한 캐테고리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다양한 종류가 많을 때는 얘네들이 제약이 있어서 그렇다 하고 싶은 얘기는 대신이라는 거는 뭘 대신해요? 미닝을 대신한다. 그죠? 풀 미닝을 걔네한테서 가져와야 된다. 그러나 이제 미닝 중에서 얘네들이 이제 캐테고리가 다양한 이유는 나타나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럴겠죠. 그죠? 캐테고리. 일단은, 그죠? 일단은, 그 다음에 네, 캐테고리는 이제 세 가지 기준에 의해 결정되니까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프로폼, 영어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폼의 종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폼에 해당되는 이런 단어들하고 엔티스턴트하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찾기 위해서, 그죠? 의미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뭐가 반드시 우리가 스피킹 할 때 또는 리딩 할 때 포착해야 되냐면 걔네들 간에 너는 엔티스턴트고 나는 프로폼이다라는 그런 관련성이 포착이 되어야 된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에나포라다, 그죠? 두 간에 좋은 관계가 있어야 된다. 에나포라라는 여기는 릴레이션을 얘기하면 둘 간에 이런 관계, 나 선행사와 그 다음에 프로폼이다라는 그런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에나포라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에나포라라는 말 쓰고 그 다음에 좀 헷갈리는 게 에나포라 말고 에나포 A 빼고, 그죠? 에나포는 뭐를 얘기하냐면 대용어, 그죠? 대용어를 우리가 이런 전체 대용어, 그죠? 이런 프로폼에 해당하는 그 단어들을 우리가 에나포라고 그러고 그 앞에 에나포는 반드시 그럼 뭐가 있다고 에나포라 릴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엔티스턴트가 반드시 있다. 자기의 엔티스턴트가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죠? 그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번 챕터를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프로폼 중에서 프로나운을 보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핸드아웃에 나와 있는 1번, 3번, 4번 예문은 이제 중에서 1번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프로폼이 반드시 있으면 그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엔티시던트가 있어야 프로폼을 쓸 수 있는 게 대명사의 특징이다. 그죠? 대명사의 특징이다. 그래서 1번 A번을 보면 Alan told his mother he wanted to leave school but she didn't approve of it. 그죠? 그래서 she가 가리키는 거는 반드시 she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섹시해요. 그죠? 집합이라고요. 그죠? 해당되는 후보감이 많을 텐데 그 중에서 누구? 앞에 엔티스턴트가 바로 그 앞에 있는 his mother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도 his briefcase 그러면 it이 앞에 받을 수 있는 거, 그죠? 그 다음에 C번에 보면 they discovered that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엔티스턴트는 A번이나 B번처럼 항상 어디 있어야 돼? 선행사니까 앞에 있는 게 가장 정상적입니다. 제가 챕터 1에서 그런 표현 썼는데 캐노니컬하다라는 말 썼죠. 그죠? 원래 기본이 뭔가 하면 캐노니컬한 건 앞에 있는 거다. 그러나 그래서 앞에 있는 거 forward, anaphora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끔은 어떤 경우도 있어요. 돌출 행동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엔티스턴트가 먼저 훅 나와. 그럼 못 알아듣는 거죠. 그죠? 누군지를 우리가 리퍼할 수 없어요. 그죠? 가리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랬다 좀 기다리는 거죠. 그죠? 뒤에 명사가 나오면, 너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미를 더하기를 해버리는, 그죠? 더하기를 해버리는 그런 현상도 있다. C번처럼, 그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backward anaphora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 어쨌든 뭐 backward든 아니면 forward든 영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중간에 뭐 다른 언어마다 약간 중간에 있을 수도 있겠죠. Anyway, 자,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forward하고 backward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될 건 enough proform은 자 proform은 다른 거하고는 달리 personal pronoun의 경우에는 영어의 경우는 personal pronoun의 경우에는 조심해야 되는 게 문법 요소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죠. 얘네들은 항상 우리 언어처럼 그죠? 영어는 잘 케이스를 잘 표시 안 하는데 자 누구만 proform은 반드시 뭘 가지고 있다? 케이스 마커를 가지고 있다. 그죠? 우리가 마커라고 그러는데 마커는 뭔가 하면 조사라는 겁니다. 격조사. 그죠? 격조사. 그래서 어쨌든 마커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케이스가 담고 있어야 된다. 그죠? 케이스를 담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he, I 이런 것들 얘네들 케이스에 센서티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person이 뭔지 그죠? 그 다음에 또 number 싱귤러인지 플러럴인지 그 다음에 젠더가 메일인지 female인지에 굉장히 sensitive하게 되어 있는 게 pronoun 종류다. 굉장히 특히 personal pronoun의 경우에는 여기에 sensitive 해야 된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subject 자리에 나오면 어떤 특별한 일을 하니까 object 자리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죠. 케이스에 민감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케이스에 굉장히 sensitive하다. 케이스, person, number, gender 굉장히 sensitive한 게 전체 personal pronoun의 가장 큰 특징이다. reflexive나 reciprocal도 네, 보다는 그죠. personal pronoun이 그러고 그 다음에 제가 마커라고 쓴 건 뭔가 하면 많은 경우에 케이스는 뭐로 이루어지냐면 접사로 이루어져 있죠. 예를 들면 히면 그죠. 히면 제가 케이스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subject case 그렇게 말고 조금 어려운 단어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nominative case 그죠. nominative case라고 말씀드렸고 얘가 목적격은 뭐예요? accusative case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accusative case로 바뀌려면 he에다가 뭘 써야 돼요? M 하나 더 써야죠. 그죠? 그래서 E 대신에 I를 바꾸고, 그죠? 요렇게 인플렉션이 바뀌어야 되죠. 그죠? 형태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되는데 자기가 이제 모습이 바뀝니다. 이거 격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끔은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proper 고유명사의 경우에는 케이스를 표시하게 해서 우리가 특별한 얘가 바뀔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apostrophe s라는 특별한 용어를 씁니다.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소유격을 나타내주기 위한 표시자 그래서 마커라는 어떤 경우에는 마커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마커가 없이 자신이 변하고 자신 속에 특정한 모피미 아니면 레터가 좀 변해서 그걸 표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영어는 되어 있다라는 거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자, 그 얘기가 이제 3번, 4번 얘기입니다. 자,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슬라이드 A, B, C, 3번 A, B, C 보면 자,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He is a lot taller than I am. 자, than이 굉장히 영어에서는 어려운데 비교급 나타내는 than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than의 캐테고리가 뭐냐 이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직도 than의 그 캐테고리를 뭐라고 우리가 정하자 얘는 반드시 이거야 라고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많은 문법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캐테고리가 아직도 없는 듯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대세는 얘를 아마 프레포지션 취급하는 것 같아요. 전치사일 수 있다. 그러면 자 전치사일 가능성 전치사에 가장 가깝게 중간인 것 같아요. 접속사이냐 접속사 있죠, 그죠? 종속 접속사를 이끄는 접속사냐 아니면 프레포지션 전치사냐 두 가지 이제 파스빌리티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전치사처럼 행동한다, 걔에 더 가깝게 행동한다라는 거에 동의를 하는 듯해요. 그러나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anyway 그래서 그 얘기를 왜 하냐면 than 이후에 personal pronoun을 쓰면 그죠? personal pronoun을 쓸 경우에 case에 sensitive 해야 된다고 그랬죠. personal pronoun은 그러면 이제 3번에 A번에 보면 then I am 올 수도 있고 된 다음에 그죠?
then 왜냐면 preposition 전치사 다음에 절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번에 같은 경우는 then I만 쓰는 경우 it's okay. 그런데 sometimes then me도 it's okay. 이 자리가 그렇습니다. then 이후에만 그렇습니다. 왜? 전치사성을 띠기 때문에 IM이나 I나 me 케이스가 다 it's okay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personal pronoun이다. 그 다음 네 번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then 다음에 마찬가지로 then을 썼는데 then 다음에 she is 괜찮고 then 다음에 뭐예요? her 괜찮죠, 그죠? then 다음에 she was, then 다음에 her 괜찮다. 그런 이유로 then의 캐러고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then의 캐러고리 때문에 얘네들이 sensitive하게 이렇게 간다. 사실은 이제 옛날 같은 규범 문법에서 엄격한 규범 문법도 이제 strict한 그죠? 규범 문법도 학교 문법도 스트릭트한 문법에서는 3번의 B번이나 3번의 B번이 더 좋다. 그죠? B번처럼 써라. 3번의 C번처럼 쓰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오케이. 자, 그랬었는데, 아니다. 많은 데이터를 더 찾아보니까 네이티브 스피커가 B번 쓸 때하고 C번 쓸 때하고 가리키는 의도하는 바가 약간 다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것이 온다. 자,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3번에 A, B, C에 I am 되고, I 되고, me 되고, she's 되고, her 되고, she was 되고, her 돼도 자, 얘네들이 된다라는 얘기지 의미가 같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제가 늘 챕터 1에서부터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생긴 게 다르면 미닝이 다르다. 그죠? 적어도 뉘앙스라도 다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자, 다 올 수는 있다. 그러나 미닝이 같은 건 아니다. 그리고 5번처럼 자, 된 다음에는 또 뭐도 올 수 있다. himself 이거 reflexive pronoun 제기대명사죠. 그죠? 제기대명사는 himself 안 되니까. 그죠? himself 안 되니까 그냥 self도 이 자리에 올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 6번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제 pronoun이 특정한 자리에서 person, number, gender, case가 sensitive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설명을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6번에 보면 the difference between him and I 안 된다고 그러죠. between이 preposition 전치사니까 힘이 it's okay and 그다음 뭐야? and라는 coordinate conjunction 때문에 힘하고 I가 케이스도 역시 같아야 되죠. 그래서 I가 안 되고 me여야 한다. 그죠? 단 예외가 있다. 6번에 B번처럼 B동사 다음에는 그 제약이 무너집니다. B동사 굉장히 비동사가 특이하다고 그랬죠. 그죠? 비동사 다음에 나와 있는 건 무슨 캐러고리든 상관없이 걔가 무슨 역할을 한다? 비동사하고 더불어서 B가 완전한 predicate의 역할을 못하니까 걔가 predicate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you and I, you and me, it's okay 되는 것 같습니다. you and I, you and me 같은 의미로. 오케이, 같은 의미로. 자, 그 다음에 D번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by you and I 그죠? 는 안 되죠. 그죠? by you and I, you and me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2번의 경우에는 by you and 대신 myself는 있죠. 오케이. 왜냐면 myself 자체가 뭐가 없다고요? 인플렉션이 없다. 그죠? 다른 형태가 없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pronoun의 특징이다. person, number, gender, case에 민감한 7번의 같은 경우에도 같은 줄기의 이야기인데 자, 조심해야 될 거는 얘가 이제 그 전치사 다음이 아니라 그냥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도 pronoun이 올 수 있죠. 그죠? 그런데 coordinate conjunction에 연결돼서 올 때 케이스가 같아야 되는데 보통 같아야 되죠. A번, B번처럼 목적어 자리인데 him and I 안 되죠. 그죠? him and I 안 되고 him and me가 돼야 되죠. 그죠? sorry, him and me가 죄송합니다. 제가 subordinate clause인지 몰랐습니다. Okay, I'm just saying that인 거죠, 그죠? that이면 힘이 안 되고, 그죠? He and I are not together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다음 B번에도 마찬가지로 me and daddy are good friends. me가 안 되고 여기서 subject 자리니까 I and daddy are good friends가 it's okay죠, 그죠? 그래서 이제 ungrammatical sentence긴 한데 반면에 C번, D번, E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it's okay입니다. C번 보세요. You and me, we aren't like your mom. 자, C번 같은 경우에는 동격을 나타낼 때 혹격처럼 표시될 때가 있습니다. 혹격처럼, 그죠? 너랑 나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죠? 너랑 나, 우리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할 때 이제 우리인데 누군지를 더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다 그냥 문장 맨 앞임에도 불구하고 덜렁 쓰죠, 그죠? 이럴 때는 케이스가 매치가 안 돼도 it's okay, 그죠? 아이가 아니어도 it's okay. D번 같은 경우도 그죠? Me and my friend Bobby, 그죠? My friend Bobby, me 하면 안 되죠, 그죠? subject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we 뭐일 때는 동격 나타낼 때, 그죠?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로 we came in here in 85 my wife and myself, 그죠? my wife and myself, my wife and myself 이거는 뭐 괜찮긴 하는데 어쨌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혹격으로 쓰일 때는 케이스에 민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셀프는 그냥 부담 없이 잘 쓰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7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pronoun 경우에 그죠? person, number, gender 이런 거에 sensitive한 그런 경우 예를 통해서 봤습니다. pronoun은 이제 조심해야 된다. 죄송합니다. personal pronoun, 인칭 대명사. 여기 3번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제 reflexive pronoun. 다른 거하고 달리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pronoun의 종류에 personal pronoun, reflexive pronoun, reciprocal pronoun, personal pronoun, reflexive pronoun, reciprocal 또 뭐가 더 있는데 제가 금방 이상하게 생각이 치맨가 봅니다. 생각이 안 나는데 proper 나온 얘기하려고 그러네. anyway, 자, 이렇게 pronoun 종류가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다른 종류가 있을 때는 뭔가 다른 행동이 있어서 다르게 구분을 해 놨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personal pronoun, reflexive pronoun, reciprocal pronoun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personal pronoun은 reflexive나 reciprocal하고는 달리 뭐에 민감하다? person, number, gender, case에 굉장히 민감하다. reflexive pronoun보다 이런 특징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특징으로 자 reflexive pronoun을 보면서 얘네하고 차이점을 얘는 이제 두 개가 같이 갑니다. 문법 현상 볼 때, 제약 볼 때 이제 같이 가는데. 자신 그다음에 서로 상호간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럴 때 자 person, number, gender, case에 sensitive하고 덜 sensitive하고 그죠? 라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앞에 얘네들도 전부 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antecedent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야만 이제 쓰일 수 있는 애들인데 antecedent가 나타나는 scope 그죠? 도메인이라고 얘기하는데. antecedent를 찾을 수 있는 antecedent가 위치할 수 있는 도메인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죠? 영어는 우리 한국말하고 굉장히 다른 점이죠. reflexive pronoun이 personal pronoun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antecedent 선행사가 나타날 수 있는 도메인이 굉장히 좁습니다. 굉장히 self가 들어가면 앞에 그 self를 가리키는 선행사가 아주 가깝게 자기 아주 조그만 절이라는 얘기는 제가 챕터 1에서 말씀드렸죠. 뭐만 있으면 절이에요. 액션만 있으면, 모션만 있으면 제가 절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아주 가까이에 있어야 되는 거고 얘는 그렇지 않고 멀리 있어도 it's okay 되는, 멀리 있어야 되는, 있는 게 더 좋은 그런 특징이 둘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3번의 reflexive pronoun의 그런 특징이 있는 건데 자 그런 reflexive pronoun은 자신 이런 거죠, 그죠? 자 self 종류인데 자 self 종류는 자 기능이 여기서는 이제 얘는 이상하게 기능이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 기능이 두 가지 있다라는 얘기는 네, 문장 속에서 grammatical function이, 자, grammatical function이라는 건 뭔가 하면, subject이니, object이니,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reflexive pronoun은 기본적으로 personal pronoun도 마찬가지긴 하는데, personal pronoun의 그 function은 기본적으로는, 여기 non-emphatic function이라고 해서 강조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reflexive pronoun하고 같이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특정한 명사구를 받기 때문에 자기의 grammatical function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subject으로서 역할을 하던가 object으로 역할을 하던가 전치사의 목적어로 역할을 하던가 predicative complement로서의 역할을 하던가 뭔가가 역할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reflex pronoun도 그런 역할이 있고 플러스 하나가 더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reflex pronoun은 기능이 두 개 있다. 첫 번째는 non-emphatic, 강조하지 않고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그죠? 목적어로서의 기능, 명사는 명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래서 8번처럼 보면 Christopher can pride himself on having added to her heritage 그랬습니다. 그래서 pride 동사죠. 그죠? 동사 다음에는 그 다음 목적어가 필요한데 그 자리에 himself가 온 경우죠. 그죠? 그러면 himself는 자, antecedent가 누구를 가리켜요? 가장 가까이 있는, 그죠? 가까이 있는, 앞에 있는 누구를 받아야만 하거든요. 같은 전례에서. 그래서 크리스토퍼를 가리키는 거죠. 그죠? 크리스토퍼는 자신이, 그죠? 자신. 그래서 이런 목적어의 자리에다가 reflexive pronoun을 취할 수 있는 이런 동사 이름을 우리가 reflexive reflexive verb라고 이야기를 제기동사, 그죠? 제기동사라고도 얘기를 하는 그런 텍스트가 있습니다. 비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shaved himself, 그죠? shave 하는 거죠. shave 다음에 이제 목적어 자리에 himself가 나오고 with a plastic razor를 써서 이때 shave도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를 필요로 해서 자신이 직접 면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C번처럼 사실은 없어도 Christopher shaved with a plastic razor 로 쓰일 수도 있다. 그래서 shave나 pride 같은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뒤에를 좀 보겠습니다. 왼절에 이제 self가 나왔으니까 she recognized herself in the reflection. 그러면 recognize, 뭔가를 recognize 했다라고 그러는데, 그죠? 그 자리에 목적어가 필요하잖아요. 그 자리에 self가 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grammatical function을 하는 거죠. 그죠? 강조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자기 문법, 목적어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이거 대신에 누구를 써도 좋다. B번처럼 she recognized her 써도 it's okay. 그죠? 미닝은 같다. 11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도메인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자, antecedent 도메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Bill knew that Alex thought that Tom was fond of himself. 그러면 fond of himself, 이 himself는 of라는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인 거죠. 그죠? 목적어 자리에 나온 겁니다. 목적어, 뭐 이렇게 설명할, 네, anyway. 자, himself, 가 이제 목적어 자리에 나왔는데, 전치사 of의 목적어 자리에 나왔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 나왔으면 자기 선행사는 반드시, 이 경우에는 절이 하나, 둘, 세 개 있습니다. 그죠? 세 개의 절이 하나의, 하나의 그 센텐스가 된 경우인데, 그러면 여기에 himself죠. 그죠? himself면 자기의 antecedent가 candidate이 몇 명이나 있나요? 탐 있고, 알렉스 있고, 빌 있고, 3명이나 있습니다. 그죠? 그럼 himself라는 건 누구를 가리키느냐? 얘가 reflex pronoun이 자기의 antecedent는 자기 절 안에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Tom was fond of himself.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antecedent 도메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한국말하고는 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코미디 프로에서 자 많이 나오는데 I love me, 나 사랑해 막 이런 제스처까지 하면서 I love me 하던데 맞나요 안 맞나요? 우리 한국말로는 괜찮죠, 그죠? 나 사랑해, 나는 날 사랑해. 한국말은 괜찮은데 영어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왜 안 돼요? 자, 얘하고는 달리 personal pronoun하고 reflex pronoun의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뭐다? antecedent가, 그죠? me니까 나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self를, 그죠? self를 써야지 me는 out이다, 그죠? me는 out이고 self를 써야 된다. 이거는 우리 한국말은 이거 구분이 안 돼요. 우리 똑같은 의미예요, 그죠?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설명하려면 두 개 우리는 한국말이 다 되죠. 나는 날 사랑한다, 나는 날 자신을 사랑한다. 그런데 영어는 나는 날 자신을 사랑한다, 난 나를 사랑한다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된다는 게 이게 우리 한국말하고 굉장히 다른 그런 차이점이어서 우리가 비기너의 경우에는, 그죠? reflex pronoun의 경우에는 어디에 써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면 얘는 얘의 선행사가 올 수 있는 도메인이 verb를 중심으로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죠?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된다라는
제약이 있다. 그게 저기 I love me 하고의 퍼스널 프로나운하고의 큰 차이점이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자기가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거죠.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리플렉스 프로나운을 쓰는 가장 또 하나의 이유는 뭔가 하면 얘가 이제 퍼스널 프로나운하고의 차이점이죠. 강조하려고 그죠. 강조하려고 쓰다 보니까 한 번 더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도 엔티시던트는 같은 스코프 안에 그 같은 클로즈 안에 있어야 되는 그런 제약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15번 같은 경우는 He had suffered in the presence of the giants 라는 문장이 있으면, 자, 문장이 있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죠? he라는 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he가 나와 있습니다. B번의 경우에는 자, 걔가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그죠? 그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하기 위해서 B번처럼 he에다가 himself를 그냥 옆에다 나란히 써주는 거예요. 한 번 더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할 때는 he 이렇게 쓰지 말고 어떻게 써야 된다? 제기대명사를 이용해야 된다. 그죠? C번처럼 이제 제기대명사 위치가 그러면 대신 강조적인 용법일 때만 그죠? 자유롭다. C번처럼 himself, he had suffered도 it's okay고 문장 맨 마지막에 he 어쩌고 블라블라 the giants himself 이렇게 해도 it's okay다. 마치 뭐처럼 부사처럼 그죠? 나타나는 것이 조금 많이 문장 속에서 떠다니도 다 알아듣는다. 자,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같은 클로즈여야 됩니다. 같은 클로즈. 클로즈 바운더리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그게 이제 리플렉스 프로나운 제기대명사의 특징이었고, 자, 제기대명사하고 똑같은 그런 문법적인 그런 기능을 하는 프로나운이 누가 있냐면 리시프로컬 상호대명사, 그죠? 서로라는 우리 한국말로 해석하면 상호대명사는 리플렉스 프로나운하고 똑같이 같은 위치에 똑같이 나타납니다. 대신 이제 강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They each other? 네. 강조로는 잘 안 쓰이는 듯해요. 전혀 없다라고 제가 확인은 안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로 쓰이는 것이 제기대명사하고 유사하게 문법 기능을 수행한다. 16번처럼 respect themselves 나오는 그 자리에 누구도 나와요. respect each other, it's okay. 그 다음에 17번에 themselves 대신에 누구 자리? each other, it's okay. 대신에 얘도 뭐예요? reflex pronoun하고 똑같으니까 조건이 뭐 있어요? antecedent가 나올 수 있는 범위가 자기 클로즈여야 된다. 너무 조심해라. 그죠? 이게 한국말하고 큰 차이점이다. 심지어는 18번, 19번도 마찬가지. 18번에는 some pictures of themselves. 그 사람들을 그린 그림이 있는데 themselves 대신에 some pictures of each other. 서로를 그린 그림. 이런 의미의 그런 저기 센텐스가 있는데 자 의미는 다릅니다. 그죠? 다른데 리플렉스 프로나운하고 리시프로컬은 의미가 다르죠. 물론 다르죠. 다른데 어쨌든 나타나는 문법적인 위치가 같다. 문법적인 제약이 같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다. 19번처럼 believe themselves to be quite honest. 그다음 each other to be quite honest. believe 다음에 나와 있는 그 목적어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는데 그죠? 우리가 이걸 ECM 동사라고 그러죠. Anyway, 자, 그 무슨 뜻인가 하면 believe 다음 목적어인지 아니면 to be quiet, honest의 subject인지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지 되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themselves 그 자리에 나와 있는 themselves도 each other로 바꿀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형태적으로, 구조적으로 같은 위치, 문법적인 기능 같은 위치에 나타난다. 대신에 이제 의미는 다르다. 그게 이제 reciprocal pronoun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pronoun 중에서 이제 마지막 여기 이제 텍스트에는 제가 pronoun이 조금 더 자세하게 종류까지도 막 설명해 나왔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미 대학생이시면 프로나운은 이제 통달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는 엑기스만 뽑아서 포인트만 들 거 이것만 골라와서 이렇게 뽑아 놓은 겁니다. 이것만 있다라는 거 절대 아닌 거 아시리라고 믿어 의심합니다. 자, 5번째 보면 possessive pronoun인데 저기 제가 reciprocal pronoun 중에서 제가 생각이 안 났다는 게 자, possessive 그죠? possessive pronoun 그죠? 소유대명사라는 거죠. 소유대명사라는 거 genitive case하고 case하고
possessive pronoun하고는 약간 다른 의미죠, 그죠? 네, possessive pronoun, 그죠? possessive pronoun이 있는데, 자, 내가 뭐예요? possessive pronoun이라는 거죠. possessive pronoun이라는 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대명사 종류를 얘기하죠, 그죠?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유다 보니까 이제 누구 건지를 나타내주는 대명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있어요? his, 뭐, 그렇죠? my, 그죠? I 대신에 my case, his, 그죠? 네, mine, 그죠? 이런 것들, 그죠? mine,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23번에 보면 he had his hand out and shake hers, 그죠? hers, 그죠? hers, 그녀의 것. 그다음에 B번의 경우에는 visit this friend of mine. my. 네. his, 그죠? his, her. 네. 네. possessive pronoun, 나의 것, 그죠? 그 다음에, some friends of mine, 그죠? 그 다음에 D번 같은 경우, 자, 이런 것들이 여기 hers, 그 다음에 mine, 또 his가 안 나와있나요? 얘가 없네요. 오케이. 제가 넣은 줄 알 때. D번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쓰이는데, 이미 여러분 너무 많이 잘 알고 계셔서, 네, 제가 네, 갑자기 마이가 스텝이 탁 꼬여버렸네요. 네, 다시 정정할게요. possessive pronoun의 경우는 제가 personal pronoun 얘기하면서 그죠? 그죠? 헷갈렸는데 his, 그죠? her, hers, 그죠? 기타 등등. 오케이. 케이스가 얘기하면서 제가 스텝이 꼬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possessive pronoun이 나온 경우 이거는 별로 여러분이 하나의 그 명사구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죠, 그죠? 않아서 이제 여기 예문을 별로 많이 안 넣는데 D번 거 같은 경우 좀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뭔가면 possessive pronoun이 나왔을 때 D번에처럼 possessive pronoun이 나오면 제약이 하나 있습니다. 얘가 이제 물론 이제 의미도 다르죠, 그죠? 얘가 이제 소유를 나타내는 소유, 그죠? 소유 대명사인데 누구 것인지를 나타내는 이제 대명사인데 나의 것인지 그의 것인지 그녀의 것인지를 나타내는 이런 대명사인데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내 친구 그러면 영어로 또 어떻게 쓰는 경향이 있냐면 friend of mine, 그죠? mine 이 자리에다가 소유 대명사를 써서 mine을 이렇게 쓰죠, 그죠? mine을 쓰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전체 조건이 좀 있다. 자, 이거는 이제 내 친구를 얘기합니다, 그죠? 내 친구를 얘기할 때 요 자리에 friend 앞에 나와 있는 요 자리에 요 관사가 나오는 요 자리에 항상 뭐가 나오라? 더는 안 되고, 그죠? 더는 안 되고 기본적으로 어를 쓰게 된다, 그죠? 어를 쓰게 돼서 내 친구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지 더를 쓰면 안 된다. 더를 쓰려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 더를 쓰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뒤에 관계절이 있을 때만 더를 쓰지 그냥 관계절이 없는데 더는 안 된다라는 게 D번 슬라이드 D번의 이야기입니다. He introduced me to a friend of his는 되는데 그죠? the friend of his는 안 된다. 더를 쓰려면 어떻게 된다? 뒤에 그죠? 누군지를 관계 대명사가 있을 때는 더를 써도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더를 쓸 수 없다. possessive pronoun이 뒤에 나와 있을 때는 그 제약이 이제 D번의 제약입니다. 이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얘기여서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possessive pronoun의 경우에는 자 굉장히 조금 제약이 좀 까다로운데 자, 2번 같은 경우 볼게요. possibility가 a computer of Steve's, 그죠? Steve's가 있으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2번처럼 a computer, 어는 괜찮은데 F번처럼 더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the computer of Steve's는 안 됩니다. 대신에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 뒤에처럼 that you bought yesterday, 그죠? 네가 어제 산 computer, 그죠? computer. 라는 그런 뒤에 관계절이 있을 때만 더가 괜찮다. 또 그러나 이제 that computer 같이 지시사
demonstrative determiner는 괜찮다. 이 세 가지 possibility가 영어에는 있다. 자, possessive pronoun이 나타날 때 특이한 영어의 현상, 이것이 있다. 이건 텍스트에 제가 소개를 하고 있지, 워낙 D번 자체가 어려워서 제가 소개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D번만 간단하게 제가 텍스트에는 나와 있는데 그걸 조금 클리어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2번 F, G번에 좀 설명을 추가로 보충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possessive pronoun 할 때 personal pronoun 이야기하고 헷갈려서 케이스하고 제네리브 케이스하고 제가 헷갈려서 스텝이 약간 꼬였는데 제가 약간 스텝이 꼬이면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서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화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3번 프라임에는 네,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여러분에게 정보를 더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이어서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만약에 23번 프라임으로 이제 이거는 텍스트에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 주고 싶어서 이 23 프라임을 준비를 했는데 영어에서는 possessive possession 소유를 나타낼 때, 그죠? 소유를 나타낼 때 여러 가지 케이스 마커나 어퍼스트로피 S나 of 쓰는 경우 두 가지 possibility가 존재하는데 이게 뒤에 조금 나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자, 그 possibility가 여기 23 프라임처럼 하나 A, B, C, D, E 5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소유, 누가 뭘 소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 적어도 5가지 정도는 이것보다 물론 더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5가지는 있다라는 걸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게 준비를 했는데 사실 지금 여러분이 이 텍스트를 통해서 문법을 이제 전공 영어 학교 영문법 수업을 시작하시는 비기너라면 23 프라임은 스킵하십시오. 그냥 지나가셔도 돼요. 아니면 내가 학교 영문법을 영어를 전공하면서 많이 배웠거나 아니면 내가 토익 토플을 통해서 내가 영어를 전공하지 않아도 이미 많이 알고 있다, 많이 문법을 알고 있다 하시는 분은 23 프라임을 보십시오. 자, 이거는 여러분의 그 어드밴스드 클래스 레벨에 속하는 분일 경우에만 이거 제 설명을 들으시고 비기너일 경우에는 이게 들어가면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이건 나중에 한번 더 참조 삼아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왔을 때 들으면 조금 정리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기너는 이걸 스킵하시고 어드밴스드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소유를 나타내는 어떤 두 엔터티의 두 명사의 소유 관계를 나타낼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은 이제 이렇게 possessive pronoun을 사용해서 표시할 수도 있고 possessive case generative case marker를 사용해서 우리가 그 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 중에 또 하나가 이제 of를 통해서 그죠? of를 통해서 나타내는 방식 이런 여러 가지 3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3가지 정도의 방식이 있는데 그게 실제 문장 속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가 크게 이제 적어도 5가지입니다. 이거보다 more than 5 cases. 5가지가 더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5가지. 그런데 우리가 이걸 되게 헷갈려 합니다. 헷갈려 하고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5가지 형태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소유관계를 두 명사 간의 소유관계를 나타낼 때 relation을 나타낼 때 관계를 나타낼 때 5가지 그 종류가 있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5가지가 나타내는 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달라요? 미닝이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적어도 뉘앙스라도 다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오바마스 플랜 이거는 이제 고유명사가 나올 때 많이 얘기하죠. 오바마스 플랜, 히스 플랜 같은 얘기죠, 그죠? 누구 계획이냐, 오바마의 계획이야, 걔의 계획이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형태를 우리가 오바마 형태를 따서 뭐라고 명칭을 주냐면 명사 앞에 소유격이 있다고 그래서 프리노미널 포제시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그래서 오바마 플랜입니다. B번 같은 경우는 파키슨스 어퍼스트로피 S로 딱 끝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noun phrase가 나와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noun phrase가 없다, 무엇을 소유했다라는 게 없다, 없이도 이렇게 씁니다. 그죠? 파키슨스, 이거는 이제 depends on the context. 컨텍스트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는데 아마 이게 파키슨스 환자의 경우나 또 파키슨스 병의 경우 뭐 이런 케이스를 나타내는지 않나라는 타입, 파키슨스 타입, 병 타입을 나타내지 않나라고 추측이 되는데 어쨌든 이거가 실제적으로 누군지는 문맥이 해결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뒤에 나와 있는 명사가 없다 그래서 bare possessive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건 이제 컨텍스트가 조금 결정하고 C번 같은 경우는 a big fan of Obama. 이거 어퍼스트로피 S 대신에 뭐도 해요? of로도 바꾸죠. 그럴 때는 이제 possessor, 그 사람이 뒤쪽으로 가죠, 그죠? 아주 왕팬인데 누구의 왕팬이에요? 오바마의 왕팬이죠,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genitive of phrase라고 얘기합니다. 소유를 나타내는 of를 써서,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of를 써서 소유 관계를, 두 명사 간의 소유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D번과 같은 경우에는 cause of Parkinson's, 이건 되게 재밌는데 of가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파키슨에다 어퍼스트로피 s가 하나 더 쓰였습니다 라는 얘기는 genitive가 두 번 쓰인 거죠, 그죠? 어퍼스트로피 s도 genitive 마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of조차도 genitive 마커인데 두 개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주냐면 더블 genitive라고 합니다, 그죠? 더블 genitive. 파키슨스 병의 원인이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모차르트 심포니스라고 얘기하면서 그 앞에 one of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possessive 마커가, genitive 마커가 쓰여서 마커가 또 어디에도 쓰이냐면 팔터티브 부분을 나타낼 때도 쓰인다. 모차르트 심포니 곡 중에서 여러 곡 중에서 하나, 그죠? 하나,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적어도 5가지 폼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얘가 나타나는 의미가 각각 다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possessive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나와 있는 게 굉장히 많은 indefinite. 이거 얘네들은 이제 어느 그나마 definite 하죠, 그죠? 그 다음에 indefinite pronoun 이라는 얘기는 누구를 얘기하는지 정말 모르는 거. 얘는 그래도 인구의 반은 얘 속에 들어가죠, 그죠? 그런데 나머지는 이제 누구 얼마만큼인지 양도 모르는 애들이 indefinite. 그러니까 personal pronoun, reflexive, reciprocal, possessive, indefinite pronoun 하나, 둘, 셋, 넷, 5가지로 나눠서 indefinite pronoun으로 나눠서 영어는 저렇게 다양하게 pronoun 폼을 가지고 다양한 그런 의미 전달을 한다, 그죠? 가리키고자 하는 그런 표현들을 지시한다, 그죠? 지시한다. 그래서 indefinite pronoun 슬라이드를 보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죠. some, any, no, every, 그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얘네들한테다가 기본적으로 body, one, thing 이런 것들을 붙여서 somebody, anybody, nobody, everybody. someone, anyone, no one, everyone, something, anything, nothing, everything.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게도 된다라는 표현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indefinite pronoun이에요, 그죠? indefinite pronoun을 indefinite pronoun이다 보니까, indefinite pronoun이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예요. 누군지 상관이 없어요. 그죠? 누군지 몇 명인지도 제대로 구분이 안 가요. 그 중에 대표적인 some 플러스, 그죠? some, 뭐 어쨌든 some 어쩌고, 그 다음에 any 어쩌고, 그죠? one 어쩌고, 그죠? 어쩌고 저쩌고가 누구랑 컴바인 했을 때, 그죠? 컴바인 해서도 쓰이고, 그죠? 오케이, 이런 애들, 그죠? 그 다음에 every도 있다고 그러는데, anyway, 자, no도 있고, 어쨌든 이런 애들을 불특정 다수예요. 누군지, 그죠? definite하게 지정하는 그 개수라든가 누군지가 직접적으로 얘만 가지고는 잘 모르는 거죠, 그죠? 실제는 이제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잘 모르는 그런 정도의
그런 프로나운이죠. 그래도 프로나운입니다. 그죠? 프로나운입니다. 명사로서 쓰인다라는 거죠. 그죠? 명사로서 쓰이는데, 자, 그래서 someone이나 somebody, something이든 anything이든 어쨌든 이런 애들이 몇 개 조금 더 이렇게 쓰이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 소개하고 싶은 거는 indefinite pronoun으로 쓰일 때, 우리가 프로나운은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he라는 것이 1, 2, 3, 그다음 무한대 이렇게 집합으로 이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집합으로 표현을 해보면 자, 우리가 명사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네, 어쨌든 그러는데 이만큼 정도로 표현하는데 자, some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some만 해봅시다. somebody, 오케이, somebody 하고 anybody도 마찬가지입니다. anybody 그랬을 때 someone 또는 anyone 마찬가지죠. some하고 any가 누구랑 결합해서 쓸 때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 그죠? 누구라도 뭐 이런 얘기인데 자, 그래서 얘네들도 프로나운이기 때문에 뭐예요? 얘네들이 가리키고자 하는 애들은 한 명이 아니라 그죠? 여러 가지죠. 그죠? 여러 가지 블라블라 1번, 2번, 3번, 4번 블라블라블라블라 중에서 무한대까지 중에서 이건 멤버죠. 명사 종류. 사람이면 사람, 1번 사람, 2번 사람 또는 물건이면 1번 물건, 2번 물건, 3번 물건 어쩌고 저쩌고 우리 뭐 이렇게 우리가 중에서 some하고 any는 불특정한 이만큼이든 뭐 아니면 그만큼 더든 뭐 이렇게 를 지시하려고 이제 sometimes 하나 정도라도 지시할 때 우리가 누굴 쓰냐면 some이나 any를 씁니다. 얘는 공통점이에요. 둘이가 다른 애들하고 달리 노는 이제 제로죠. 그죠? some하고 any의 공통점입니다. 얘는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some하고 somebody, anybody 그러면 하나도 가리켜도 되고 1, 2, 3, 3개 묶어서 걔네들을 한꺼번에 가리켜도 some하고 any가 아니면 더 많은 다수를 가리켜도 됩니다. some하고 any가. 그죠? 그런데 얘네들의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일 거 아니에요. 폼이 다르면 미닝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의미는 요런데 some하고 any가 들어갔을 때 차이점 뭔가 하면 set 속에 그죠? set이 약간 다릅니다. 자, 그걸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some은 1부터 시작 2가 있고 세 번째 놈이 있고 네 번째 놈이 있고 다섯 번째 놈이 있고 블라블라블라 무한대까지 아무나 그죠? 아무 명사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게 요럴 때 요런 전제 조건이 some의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implicate 그죠? 밑에 깔려 있는 의미 그죠? 암시가 그죠? 전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anybody는 어떤 거부터 시작해 0부터 1, 2, 3, 4, 5 블라블라블라 무한대까지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전제가 이렇게 다릅니다. 요게. 그죠? 0부터 시작하는 possibility의 pronoun을 얘기하는 게 any입니다. anyone, anybody라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없을 수도 있고, 있으면 하나 있어도 좋고, 2개 있어도 좋고, 3개 있어도 좋고, 4개 있어도 좋고, 5개 있어도 좋고, 무한대까지. 그죠? some은 뭐예요? 반드시 1번이 있고, 없을 수는 없고, 1번이 있고, 2번 있고, 3번 있고, 4번 있고, 5번 있고, 그 중에서 누구나 somebody, something, 그죠? someone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하게 돼서 얘네 두 개가 전제가 기본적인 전제가 가리키는 전제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파생을 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냐면 somebody, something 그러면 뭐라고? some은 언제 쓴다? 뭐가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문장 형태는 긍정문에서 쓰인다. declarative sentence, positive sentence 그죠? 긍정문에서밖에는 안 쓰이죠. 뭐가 일단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anybody는 자 0부터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possibility가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0이라는 얘기는 자 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라는 얘기는 몰라요. 그죠? possibility가. 그럴 때 그러면 얘는 any는 언제 써요? 부정문 없을 수도 있죠. 그죠? 부정문에 이거 그죠? 돈 좀 있냐? 그죠?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럼 뭐예요? Do you have 그죠? 펜이 있는지 몰라. Do you have any? 그죠? pen or pens 그죠? 부정문이나 아니면 뭐 의문문 모르니까 그죠? 모르니까. 그래서 부정문이나 의문문, 조건문 있다면 그죠? 없을 수도 있는데 있다면 이렇게 뭐 기타 등등 이런 없을 수도 있는 possibility가 제시되는 그런 문장 환경에서는 누구를 써요? any를 쓰는 걸 적극 권하고 많이 쓰게 그게 캐노니컬한 거고 긍정문에서는 누굴 써요? some을 쓴다. 라는 게 캐노니컬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함정인데 캐노니컬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넌 캐노니컬할 수도 있죠. 내가 somebody를 썼는데 긍정문이 아니야.
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이 전제가 아니다 그런 뜻이야. 뜻이 다른 뜻이다 그런 뜻이에요. 오케이? 자, 내가 anybody인데 그럴 일은 잘 없는데 anybody인데 얘가 그럴 일은 있는데 얘가 그럴 일은 잘 없는데 anybody임에도 불구하고 부정문이나 의문문 조건문이 아니라 다른데 긍정문에 쓰였어 라는 얘기는 의미가 이때의 의미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오케이? 이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indefinite pronoun의 특징이다. 그래서 26번에 보면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와서 26번에 보면 어떻게 돼 있나요? 26번에 A번 같은 경우는 이제 every가 쓰였습니다. 그죠? everyone tell you, everyone의 경우는 다른 indefinite pronoun하고 달리 every 경우에는 singular 취급하는 건 여러분 너무 잘 아셔서 이건 26AB는 제가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죠? every 다음에 tells 쓰지 tell은 안 쓴다. C, D번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D번에도 마찬가지. everybody면 자, everybody 그런데 이제 pronoun으로 받을 때는 이제 when clause에서 pronoun으로 받을 때는 they나 he도 있죠. 이거 여러분 너무 많이 아시는 거예요. 자, 2번 F번에 보면 someone 마찬가지. 그죠? their or his it's okay. 자, 그런데 이제 포인트를 하고 싶은 얘기는 27번입니다. Did somebody call while I was out? 내가 외출했을 때 did somebody call? 전화 왔냐? 그런 얘기죠. B번에 did anybody call while I was out? 두 가지 센텐스가 있을 때, 자, 하나는 somebody고 하나는 anybody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의문문이면 누구를 써야 돼요? anybody를 쓰는 게 정상적이다. 내가 누가 전화 왔는지를 내가 외출했을 때 누가 혹시 전화 왔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죠? 전화 왔는지 안 왔는지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으면 possibility가. 그래서 B번이 캐노니까 B번이 정상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번처럼 somebody를 썼어요. 그죠? Did somebody call while I was out 썼어요. 라는 얘기는 이때 somebody 쓰면 안 되죠. 긍정문에서만 써야 되는데. 라는 얘기는 뭐예요? somebody 그러면 썼으면 뭐라고? 누가 전화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내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기로 했는데 다른 일이 생겨서 못 있게 됐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들어오자마자 내가 나갔을 때 전화 온 거 있었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전화 오는 거.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somebody가 쓰이면 누군가가 전화했으리라는 걸 내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겁니다. 전제가. 그래서 somebody 쓸 때하고 anybody 쓸 때하고 전제가 다르고 의미가 다르다라는 뜻을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런 의미로 여러분도 라이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pronoun에 대해서 챕터 3 pronoun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pronoun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죠? pronoun이 생각 외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볼까요? proform이 영어에는 proform이라는 게 있다. proform은 캐테고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noun뿐만 아니라 verb나 adjective나 adverb 다양하게 다 proform이 있다. proform의 특징은 뭐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그 한 단어로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누구를 직접 가리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죠? 쉽지 않아서 나는 프로죠. 그죠? 대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누구를 가리키는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걔만 가지고는 뭐가 없다? full meaning이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full meaning이 없다. 그래서 그 full meaning을 우리가 interpret,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와 있는 antecedent를 반드시 찾아야 되는 특징이 proform들의 특징이다. 그래야만 내가 full meaning을 가질 수 있는 거, 그죠? full meaning을 pro sentence도 있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anyway, 자, 그래서 antecedent가 바로 필요한 거다. 그래서 proform은 반드시 뭐가 어떤 antecedent와 어떤 관계성이 반드시 있을 때만 쓴다. 없으면 못 쓴다. 그래서 우리 그 관계를 anaphora 관계라고 그런다. 그러면 이런 proform 애들을 뭐라고 그런다? anaphor, 그 다음에 antecedent 둘 간의 관계를 anaphora라고 이야기해 준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자, 오늘은 pronoun인데 pronoun은 종류가 제가 처음에는 그죠?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다 못했습니다. personal pronoun, reflexive, reciprocal, possessive, indefinite pronoun, 기타 등등 더 있을 문법에 따라 더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이제 텍스트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5가지 정도로 나눴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같은 pronoun의 폼이지만 문법 속에서 하는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 그죠? 기능이 다르다.
하는 문법적인 행동이 다르다. 행동 양식이 문장 속에서 하는 행동이 약간 다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가장 많이 복잡한 게 personal pronoun의 경우다. 사람을 지칭할 때는 사람의 경우에는 인칭이나 수나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케이스 이런 것들에 굉장히 센서티브하다. 리플렉시브 리시프로컬보다 그다음에 리플렉시브 리시프로컬은 퍼스널 프로나운보다 뭐가 엔티스턴트와의 관계 거리가 그죠? 거리가 디스턴스가 굉장히 좁다. 클로즈네 반드시 있어야 된다. 포제시브 프로나운의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 네, 그 다음에 indefinite pronoun의 경우에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some하고 any 얘네가 들어간 애들의 뭐가 다르다? 전제가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쓰이고 이렇게 쓰인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이렇게 쓰이고 이렇게 안 쓰일 때는 다른 의미가 그 속에 있으니까 그거를 빨리 제대로 잘 캐치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까지가 프로나운입니다. 네, 여기까지 프로나운 설명 드렸습니다. 네, 프로나운 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역시 Q&A 질문란에 올려주시면 제가 성의 있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